예,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부정선거는 팩트다는 제목으로 특강을 하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곧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부정선거라고 해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굉장히 예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부정선거가 드러나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고 못 드러나면 인용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진실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정선거는 크게 선거 때마다 공동으로 일어난 형태가 딱 6가지 정도 있습니다. 전자개표기로 인한 부정선거. 전자개표기는 중앙선관위가 최초 제작을 했습니다. 그 전자개표기는 그 중앙선관위 시행공문 등 각종 홍보 공문에도 전산 조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자개표기는 개표장에서 투표지를 개표한 결과를 바로 즉시 그 인터넷망으로 중앙선관위 서버로 올라가는 그런 체계입니다. 지금 왜 문제가 됐냐면 전자개표기를 이용하려면은 이용하는 공직선거법 규정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부칙 5조에 절차에 맞춰가지고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가 공직선거법 부칙 5조를 절차를 전혀 지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선거에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적으로 전자개표기를 사용해서 개표를 했기 때문에 수개표를 또 안 했습니다. 전자개표기는 사용을 안 해도 되지만은 수개표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수개표란 투표지를 손으로 눈으로 구분하고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완전히 누락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선관위가 지금 부정선거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선관위가 답변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선거 무효 소송하면서 대법원에서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면 부정선거로 인용을 해서 선거를 무효를 시켜야 되는데 이 전자개표기를 기계장치라고 하면서 부정선거를 은폐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뒤따른 더 큰 사건이 뭐가면은 전자개표기라만 개표를 했기 때문에 수개표가 완전히 누락되어서 완벽한 선거 무효 사유를 만들었습니다. 선거가 무효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저겁니다. 투표용지에 투표용지 1년 번호를 반드시 넣게 했습니다. 그 1년 번호를 넣는 취지는 부정선거를 방지하고 언제든지 투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지를 바꿔치기를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번호를 넣게 했습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는 투표용지에 번호를 한 개만 넣어가지고 그 번호지를 선거인에게 배부하기 전에 번호지를 떼서 번호지함에 넣고 번호가 없는 투표용지를 줍니다. 그러면 선거인은 그걸 받아서 기표를 하고 투표함에 넣고 퇴장을 합니다. 그 투표함에 들은 투표지를 개표장에 가서 개표를 하면은 번호가 없기 때문에 투표소에서 개표소로 이동하는 과정에 통바꿔치기라든가 여러 가지 부정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번호를 넣어서 관리하면은 그렇게 통바꿔치기라든가 그리고 보관 중인 투표지를 또 바꿔치기를 이런 행위를 못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번호를 넣고 전혀 문제가 없게끔 관리를 해야 되는데 중앙선관위는 번호를 한 곳에만 넣도록 딱 해서 사실은 부정선거 문을 열어놓고 관리를 했다 해서 이것도 헌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선거법을 만들려면 분명하게 만들어서 부정선거가 일어나지 않게끔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용어로는 부진적 입법 부작위 위반입니다. 투표지 1년 번호는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선거 때마다 이것이 계속
선거 부정이 일어났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딱 번호를 3곳을 넣습니다. 그 번호지를 하나는 떼서 1년 번호지 함에 넣고 한 개는 선거인에게 주고 한 개는 투표지에 번호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에 대한 분쟁, 선거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그 투표지를 바꿔치기 할 수 있습니다. 3개를 넣어 놓으면 절대 투표용지를 바꿔치기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거인이 가져간 그 번호지는 선거인이 언제든지 선관위에 와서 내 투표지를 한번 보자, 조회를 하자, 이렇게 견제가 되기 때문에 선거 관련해서 투표지를 가지고 나쁜 행위를 할 생각을 못하게 됩니다. 그 다음 3번째는 투표용지에는, 사전투표용지에는 바코드를 넣게 되었습니다. 21대 총선까지는 QR코드를 넣었습니다. 사실은 그건 전 다 효력이 없는 투표지로서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대법원에서 대법관이 QR코드를 제2의 바코드다 하면서 말도 안 되는 판결을 내서 풀어줬습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가 거기 계속 그런 식으로 가면 나중에 국민들한테 저항을 받을까 싶어 겁이 나서 그런지 22대 총선에서는 바코드를 넣었습니다. 바코드를 넣었는데도 불완전하게 넣었습니다. 번호가 없는 바코드입니다. 개표할 적에 참관인이 보고 이상하면 번호를 보고 추적을 합니다. 그걸 못하게 참관 방해를 하는 그런 바코드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 위반입니다. 그 다음 4번째는 사전투표입니다. 사전투표는 지금 그 21대 4.15 총선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그 사전투표는 사전투표소에 가면은 사전투표용지 발급기를 가지고 사전투표용지를 발부를 합니다. 발부를 하는데 그 절차가 선거인이 자기 신분증을 제시하면 신분증 확인기에 올리면은 중앙선관위 통합전산명부와 조회가 돼서 투표용지가 나옵니다. 투표용지 나오면 투표용지를 받아서 기표를 하고 투표하면 넣습니다. 그 사전투표용지 발급기는 완전한 전산조직입니다. 컴퓨터 시스템으로 작동됩니다. 그 선거 규정에 최소한의 보안 규정을 만들어 둬야 됩니다. 보안 규정이 뭔가 하면 해킹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이거를 어떻게 작성하고 어떻게 보관하고 어떻게 관리할 건가, 그런 최소한의 규정을 만들어 둬야 되는데 공직선거법 148조나 거기에 대한 규칙에도 전혀 없습니다. 뭡니까? 자기 멋대로 만들어 가지고 멋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뭡니까? 언제든지 해킹이 들어와서 문제를 만듭니다. 그리고 또 사전투표 관리 그 법조문 158조에도 또 문제가 심각합니다. 아까 제가 신분증을 본인 확인기에 올리면은 신분증이 자동으로 스캔돼가지고 파일로 보관이 됩니다. 그 신분증 파일을 보관하는데 선거일로 30일 후에 삭제를 합니다. 선거일날 투표하는 선거인들은 자기 신분증을 가지고 선거인 명부에 있는 자기 명분안에 서명 날인하면 투표지를 교부하고 투표를 하고 퇴장을 합니다. 그 선거인 명부는 그 선거의 임기중까지 보관을 하게 됩니다. 사전투표는 선거일로 30일 후에 삭제하기 때문에 선거 소송이 진행되어서 투표지를 검증할 경우에는 검증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같은 거는 각해 똑같이 규정을 만들어 둬야 됩니다. 그래서 헌법의 평등권을 또 위반해 버렸습니다. 그 다음 사망에 가서는 굉장히 신문에도 많이 났습니다. 많이 떠들었습니다. 사망의 그 규정은 사전투표관리관이 사전투표 용지에다가 원래 그 자기 사인을 날인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도장을 찍게끔 되었습니다. 그 선거법에 그렇게 규정을 해두었는데